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방학 동안에 과학기술과 함께 놀면서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항상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육자로서 네. 이 어린 학생들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게 보내야지요. 재밌게. 이제 여름방학 하면 괜히 기분 좋고 신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나 한번 경험해봤겠지만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름방학.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추억을 되살려 보면은 이제 그냥 빨리 여름방학을 보내고 이제 밀린 일기를 하루에 다 쓰는 겁니다, 며칠 보내는 그냥. 예. 그 적당히 그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날씨가 고민이에요. 그렇죠. 날씨가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 못하니까.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기 중에 너무 바빠요. 너무 그냥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전혀 못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글로벌 무대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공부만 성적만을 위해서 울타리에 갇혀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빨리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 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취미 생활,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데 필요한 역량일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워서 많이 도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름방학이 그나마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은 금방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방학이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한 가지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서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방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여름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과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학기술과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름방학에 아이들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많고 부모가 네. 시키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과학기술과 더 친해지길 바란다고 추천하시는 교수님 말씀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걸까요? 네, 뭐 다 공감하시지요. 지금 조세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연초에 뭐라고 치는 거 알파고 때문에 지금 AI 문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3D 프린터라든가 최근엔 또 뭐 포켓몬고 때문에 예. VR, AR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라든가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것처럼 이미 과학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은 이게 제조업 경쟁력뿐 아니고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국가 안보, 치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직업도요, 수학이나 과학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업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그건 그냥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영역 이렇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수학과 과학기술을 가까이 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수학, 과학기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요새 이제 우리 미래 주역들이 될 우리 학생들이 일부가 뭐 수학이나 과학기술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수포자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120세까지 살 길이 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어서 수학과 과학기술을 좋아해야 되고요. 아마 이번 여름방학이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과학기술에 친해지면 좋은데 근데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생각을 바꿔야죠. 수학, 과학기술 그러면 막연히 그냥 어렵고 골치 아프다 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수학,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실 과학 관련 시설이 많이 있어요. 과학 관련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특히 방학 중에는 이제 과학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관, 박물관, 또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기업 이런 과학기술 관련 시설을 방문해 보는 건데요.
특히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해서 과천, 광주, 대구, 부산의 그 5대 국립과학관을 비롯해서 전국에는 한 120여 개의 크고 작은 테마과학관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를 방문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홍릉에 있는 키스트라든가 대덕연구다지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소라든가 또 시도교육청 이런 데서도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 개최됩니다. 이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50년을 돌아보고 또 미래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직접 본인이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예. 모든 행사가 다 무료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꼭 부모님과 함께 꼭 가볼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에서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과학관에 가보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되는 것들도 네. 많은데 좀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떤 비결이 있는지 좀 네. 알려주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이 굉장히 시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과천과학관만 해도요. BT, IT, 스페이스, 원자력, 핵융합 이런 첨단 과학관이 있고요. 또 이제 공룡, 뭐 자연사 이런 자연사관이 있고요. 또 우리 그 전통과학관도 있고요. 또 이제 밖으로 나오면 천체관도 있고 곤충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한 번에 다 보기엔 굉장히 무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한번 두루두루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전시품 하나를 보든지 아니면 한 가지 주제, 이번에 가서 내가 스페이스를 한번 다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둘러보게 되면은 하나 고르기라는 그런 표현을 저희 쓰는데요. 그렇게 돼서 자주 방문하고 갔을 때마다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주마간산격으로 보지 않고요. 탐구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가서 한번 쑥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영역을 한번 책을 찾아본다든지 영상을 찾아보고 다시 찾아가면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한 상상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제목대로 진짜 무한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무한상상실을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가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무한상상실은 그야말로 국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한 55개 무한상상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전국 227개 시, 군, 구당 1개 이상 무한상상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메이크 운동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제 DIY라고 하지요. Do it yourself 해서 이제 본인이 상상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 과천과학관에만 가도요. 거기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라든가 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든가 또 레이저 커터라든가 선반, 심지어는 영화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금년 초에 구글에서 후원해가지고 이 과천과학관에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를 지금 오픈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거기 가서 본인이 직접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기술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그렇습니다. 시대를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좀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평소에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가 과학기술하고 무관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실내에서 게임이라든가 공부에 시간을 뺏길 게 아니라 밖에서 건강하게 그래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랭귀지, 언어가 극복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읽기, 쓰기, 말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역량과 함께 수학, 과학 기술이 굉장히 갖춰야 될 기본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과학 기술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과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체력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건강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학과학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